안녕하세요. 면아트입니다. 오늘은 문배도를 그려볼 거예요. 초선뜨기부터 시작합니다. 문배도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집안 들어오는 통로에 붙이는 그림인데요. 한 해 동안 애군을 물리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새해에 그리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주로 닭, 개, 해태, 호랑이 그림이 있으며 각 동물이 상징하는 의미와 지켜주는 공간들이 있는데요. 그중 오늘은 해태를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 최근에 음성을 입혀서 영상을 만들고 있어요. 영상에서 보다 다양한 꿀팁과 정보를 녹이고 있으니 스킵하지 마시고 건너뛰지 마시고 정주행하시면 더 재밌고 이해도 높은 민화 그림을 그리실 수 있을 거예요. 해태에서 초선을 뜰 때 구분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몸통 부분의 무늬인데요. 먹선으로 스케치를 떼지 않고 이렇게 연필로 그려냅니다. 채색을 진행하다 보면 스케치선이 채색에 묻히면서 안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채색을 완료한 후에 나중에 패턴을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미지를 보여드리면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 놓을게요. 1차 채색을 넣겠습니다. 해태의 몸통을 칠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단색으로 깨끗하게 칠하되 흰털의 면적으로 이어지는 부분은 물바림으로 하면서 펼쳐주셔야 돼요. 해태도 색상이 다양한데요. 전체적인 색상은 푸른빛이 감도는 해태로 진행하겠습니다. 해태는 물에 사는 짐승으로 불을 막아주는 영수로 믿어졌다고 해요. 신기하죠? 이제 해태의 앞광대에도 채색과 바림을 넣어서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줄게요. 영상 후반부에 이 해태 그림에 대한 의미와 그리고 어디에 걸어놓으면 좋은 그림인지 담아놨으니까요. 후반부까지 지켜봐 보실게요. 1차 색은 단색으로 깔끔하게 칠해줍니다. 호분과 흑색을 섞어서 회색으로 채색을 했습니다. 1차 색을 칠할 때는 큰 요령이 필요 없어요. 깔끔하게 단면으로 칠해주어야지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호분과 대자를 섞어서 채색을 해줄게요. 양홍과 주홍을 섞어서 뿔을 칠합니다. 제가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외형으로는 사자와 해태를 구분짓기가 어렵다고 해요. 이 둘의 구별법은 머리에 뿔이 달렸는지 안 달렸는지의 유무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머리에 뿔이 있으면 해태, 뿔이 없다면 사자라고 해요. 눈은 선황색으로 칠해줍니다. 머리와 꼬리, 다리에 있는 원형 부분은 농황으로 눈과 구분되게 칠을 해주었어요. 뿔의 옆면의 작은 면적도 농황으로 칠을 해줄게요. 발등에 들어가는 이 소라 같은 모양에는 머리에 칠했던 호분, 대자를 섞어서 채색해줍니다. 이 부분은 농황 혹은 황토를 사용하셔도 되는데 저는 금색을 사용해서 눈에 띄게 만들어 줄게요.
고추 모양의 이 장식은 몸통은 빨갛고 머리 부분은 초록 색깔로 채색을 해줄게요. 호분으로 하얀 털 부분을 칠해줄게요. 깨끗하게 흰 부분을 칠한 후에 바림으로 파란색의 몸통 부분을 연결시켜 줍니다. 이 부분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바림을 왜 이 부분에 해야 되는지,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비교해 볼게요. 오른쪽 발은 바림 없이, 왼쪽 발은 바림을 해줄게요. 자, 보이시나요? 이처럼 경계선이 딱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있죠? 경계선을 바림으로 풀어볼게요. 이렇게 바림으로 자연스러운 느낌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칠해줄게요. 아까 비교 장면을 통해서 보셨던 것처럼 하얀 면적과 파란 면적이 딱 나뉘는 것보다는 바림으로 한 몸통처럼 이어주는 것이 훨씬 그림상에서 자연스럽습니다. 이제 눈 부분에 검은 자를 칠해줄 건데요. 검은 자를 작게 하면은 조금은 날카로운 이미지가 있고요. 검은 자 부분을 크게 하면 둥글고 순둥순둥한 이미지가 생기게 돼요. 저는 좀 귀여운 이미지를 내기 위해서 눈동자를 크게 그려줄게요. 2차 채색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혜태의 양감이 잘 살 수 있도록 머리 윗부분에 색을 넣고 발림해 줍니다. 앞광대도 확 광조돼 보일 수 있도록 강하게 채색을 해서 나타내 줄게요. 몸통은 꼬리부터 등까지 굵직하게 연결해서 색을 넣었어요. 마찬가지로 바림으로 몸통을 연결시켜 줄게요. 다리 부분도 굵직하게 채색을 넣은 후 경계선을 바림해 줍니다. 양감을 넣고 싶은 부분에 2차 색을 칠하고 바림해 줄게요. 저는 머리와 몸통이 구분될 수 있게 머리 뒷부분에 색을 넣어 주었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2차 채색을 칠해 줄게요. 2차 채색은 1차 색과 구분되는 진한 색상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대자와 고동을 섞어서 2차 색을 만들었어요. 어떤 부분에 어떤 면적으로 2차 색을 넣는지 보실게요. 2차 색을 어디다 넣어야 되는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2차 색을 넣는 곳이 꼭 정해진 것은 아니에요. 대개는 어둠이 지는 곳이라든지 물체가 시작하는 부분에, 그런 부분에 주로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약속처럼 꼭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넣고 싶은 부분에 강조하셔서 넣으셔도 됩니다. 서양화 같은 경우에는 뭐 하이라이트, 반사광, 그림자 뭐 이런 게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만 동양화 같은 경우에는 작가의 정신성, 즉 사이를 중시하는 그림이라고 표현을 해요. 사이란 사물의 형태보다는 그 내용이나 정신에 치중해서 그리는 일을 말합니다. 오늘날에는 뭐 예전의 그림을 재해석해서 그리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림 이론을 기본적으로 아시는 분들께서 그리는 그림들을 많이 보시기 때문에 입체감 있는 그림들을 주로 보실 텐데요. 조선시대의 그림, 뭐 옛 그림 이런 원본을 보면은 사실 이렇게까지의 덩어리감은 없어요. 이렇게 정해진 틀 없이 그리는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미나만의 특별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는 강조해서 넣고 싶은 부분에 한번 넣어 볼게요. 이 그림에서는 타오르는 불처럼 이렇게 뾰족뾰족한 모양이 특징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뿔의 끝부분에다가 채색을 넣어서 발림을 해주겠습니다. 채색과 발림은 세트입니다. 미나를 하실 때 이 부분만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머리에 붙은 쪽으로 2차 채색을 넣어서 채색과 발림을 진행할게요. 색으로 덮여서 흐릿해진 패턴을 그려줍니다. 희미하게 연필선이 보이는 경우에 그대로 살려서 그려주시고 안 보이는 경우에는 적당 간격을 유지하면서 그려줄게요. 중심이 되는 큰 부분의 동그라미만 그려 넣었어요. 동그라미의 외곽을 그리고 안쪽을 채워 넣어주는 형식으로 그려줍니다. 큰 동그라미 주변부에 있는 작은 동그라미를 그려줄 차례예요. 세필로 둥글려 가면서 동그라미를 만들어줍니다. 그림이 대형 작업인 경우에는 뭐 어쩔 수 없지만 책상에 들어오는 비교적 작은 작업일 경우에는 화질을 돌려가면서 사용하시는 게 편해요. 필기하실 때 편한 각도가 다들 있으시잖아요. 그것처럼 그림도 손동작이 그리기 편한 방향이 있습니다. 이제 호분으로 하얀 털 부분을 다시 칠해줄게요. 이제 외곽선을 따볼게요. 외곽선 색은 면적에 칠한 색보다 더 진한 색깔로 칠해주시면 되는데요. 예로 들어서 이 붉은 부분을 칠할 때 연지와 양홍을 섞어서 2차 채색을 진행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연지와 양홍 그리고 흑 색깔을 섞어서 외곽선을 그어주면 됩니다. 나머지도 2차에 칠한 색깔보다 더 진한 색깔을 만들어서 외곽선을 다 그려줄게요. 털 부분에서 주의하셔야 될 점 알려드릴게요. 털 부분은 긴 곡선형으로만 이루어진 곳이 있고 짧은 곡선형이 층층이 표현된 구간도 있어요. 주로 몸통의 파란 부분 쪽에는 긴 곡선형이 따라가고요. 하얀 털이 있는 부분에는 짧은 곡선형이 층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주의하셔가지고 외곽선 그려주실게요.
지금 하는 부분은 혜태의 머리 부분에 있는 곡선형을 그려 넣어주고 있어요. 양홍색으로 노란 동그라미 안에 있는 동글뱅이 무늬도 넣어줄게요. 액세서리 부분에 있는 외곽선과 무늬도 넣어줍니다. 마지막 마무리로 파릇파릇한 들판을 표현하고 마무리할게요. 이 색은 약엽과 앵다록을 섞어서 채색을 한 후에 물발임 해줍니다. 오늘 작업한 이 그림은 과연 어디에 걸어두면 좋은 그림일까요? 혜태는 재앙과 화재를 막아주는 상상 속의 동물로 알려져 있어요. 불을 다스린다고 하여 부엌이나 불을 많이 사용하는 곳에 두면 좋다고 해요. 우리 집 부엌을 지켜주는 기특한 그림, 문배도중 혜태로 오늘 그림 마무리해 볼게요. 지금까지 면아티였습니다.